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할 중요한 뉴스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바로 자식한테 돈을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어떤 사례보다도 뼈저리게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 오늘자 기사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서울 한복판에서 84세 아버지가 3년 전 2억 원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긴 아들을 찾기 위해 39도 폭염 속에서 아파트 단지를 직접 돌며 수소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와달라 할 땐 가족이던 아들이 돈을 갚으라 하니 전화를 끊어버리고 외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노후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돈을 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현실적 대응법, 그리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겁니다. 내 자식인데 설마. 이 생각 오늘부로 바꾸셔야 합니다. 노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25년 7월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84세의 아버지와 아내, 두 노부부가 아들의 집이 2단지 1층의 6에서 7호 라인이라는 사실만 알고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3년 전 2억 원을 빌려간 아들이 연락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부부는 수도권 외곽의 작은 빌라에 살며 남은 노후 자금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그 돈이 필요해졌고 어렵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정한 반응. 지금은 못 갚아. 그리고 전화를 뚝 끊어버린 아들. 그 아들은 대기업 엔지니어에 그에 따른 스포츠 유망주입니다. 이 노부부는 그 손녀를 키우기 위해 수천만 원의 레슨비를 보태주었습니다. 아들의 부탁이라면 뭐든 해줬던 세월이 있었지만 정작 본인들이 어려워졌을 때 돌아온 건 외면뿐이었습니다. 노부부는 25개 동을 일일이 돌며 혹시 김땡땡씨 여기 사시나요? 라고 묻고 다녔습니다. 정확한 주소도 모른 채 자신이 치매로 오해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믿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단지 내 경비원들도 주민들도 노부부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도와주기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이 사연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인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먼저 넘겨줍니다. 집을 사준다, 학비를 내준다, 창업자금을 댄다.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식을 믿는 그 마음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끝까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모여도 문서 없이 건넨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식인데 설마. 그리고 두 번째로 위험한 말은 이겁니다. 문서까지 써야 하나? 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는 단지 사랑이나 정만으로 하지 마시고 꼭 문서와 절차를 통해 내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는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을 빌려줄 땐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집 사는데 1억만 빌려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공증 사무실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자녀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작성 내용에는 빌려준 금액, 이자 유무, 상환 기한, 지연시 책임 등을 꼭 기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으면 더 확실합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단순히 돈 보내줄게 하고 계좌이체를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갚을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집을 사주거나 명의 이전을 할 땐 사용계약서를 쓰세요. 예를 들어 전세금 부족하다고 해서 아들 집 보증금을 대신 넣어줬다면 이렇게 하세요. 자녀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내가 보증금을 부담했으며
해당 자금은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시하고 만약 집을 팔거나 상황이 바뀌면 반환 조건도 포함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자녀 혼자 쓰게 하지 말고 자금 출처 부분에 부모가 부담한 사실을 명확히 하세요. 가능하면 명의 공동 등록도 고려해 보세요. 이유는 부모가 자녀 집 전세금이나 자금 일부를 냈을 경우 이걸 말로만 하면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꼭 계약서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매달 생활비를 주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증빙을 남기세요. 예를 들어 딸내가 힘들다고 해서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줬다면 이렇게 하세요. 돈을 줄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고 입금 시 생활비, 대여금, 후원금이라고 메모를 남기세요. 가계부나 메모장에 누적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가능하면 가족 간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도 간단한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거나 요양원 비용, 간병 책임 문제로 다툼이 벌어질 때 내가 이만큼 도와줬다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넷째, 증여세 문제도 반드시 고려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세금까지 내야 하나? 라고 하시지만 자녀 1인당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을 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금이 큰 경우엔 회계사나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증여세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여러 해에 나눠서 조금씩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억 원을 한 번에 아들 계좌로 보냈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다섯째, 자녀와의 금전 거래는 감정이 아닌 계약으로 정리하세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자식과 계약을 맺는 건 의심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자녀와의 관계를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사랑하니까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객관적인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팁. 동사무소, 공증사무소,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십니다. 요즘은 시청, 구청에서도 고령자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런 문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제 자녀에게 돈을 줄 일이 생겼을 때 마음만 주지 마시고 문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설마 우리 애가 그러겠어? 지금 도와줘야지 계약까지는 좀. 이런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오늘 기사에 나온 84세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었습니다. 2억 원을 빌려주고 손녀 교육비도 보태주며 그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킬 장치가 없었기에 지금은 폭염 속 아파트 단지를 돌며 아들이 사는 집을 하나하나 수소문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엔 반드시 계약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돈을 빌릴 땐 차용증, 집을 사줄 땐 사용계약서, 생활비를 줄 땐 계좌 이체와 메모, 증여는 세무상담과 함께.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고 관계를 잃지 않고 내 노후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보증금 좀 도와줘, 사업 자금이 급해, 애들 학원비가 밀렸어라고 말하나요? 도와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방식은 꼭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랑만 주지 마시고 계약서와 기록이라는 안전벨트도 함께 채워주세요. 자식을 믿는 마음, 이제는 준비와 지혜로 지켜내야 할 시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최신 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